민주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위해서 당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네요. 예. 이로써 8월 18일에 있을 전당대회 이재명 연임 확정된 거죠? 그렇죠. 네. 이거 뭐 내일 아침 해 뜨는 것만큼 확실하지 않을까. 동쪽 새가 뜨듯이. 예. 그만큼 뭐 민주당에서는 좋은 의미로 본다라면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가 됐죠. 네. 뭐 이제 뭐 거침없고 빨간 카펫을 깔아주실 분들은 많죠. 뭐 양문석 의원 항상 뭐 나서서 해주시고 이 당대표를 쭉 하면서 지방선거 치르고 곧장 예. 그 기세로 대권 도전한다. 예. 이게 이제 계획일 것 같은데 네네. 이런 행보는 결국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사법 리스크 굴러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방어를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1년에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고 나서 곧바로 인천 계양갑에 이 재보궐로 출마하고 거슬러 보면은 송영길 당시 의원이 석연찮게 사실 지금도 뭐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본인이 4선 5선 했던 것을 넘겨준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례적이었고 또 당대표 선거로 곧바로 나왔던 것도 이례적이었고 이례적인 일이 겹쳐지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지난 7일에 이화영 전 경기도 풍화부지사에 대한 1심 유죄 선고가 있었고 검찰이 즉각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건으로 기소를 했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이제 강하게 압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네네. 이게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이 유죄 이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9년 6개월이라는 상당히 중형을 선고받은 이상은 저는 어떤 사법적인 그 심판의 테두리를 벗어나긴 힘들 거다. 지금 사실 뭐 유례 없는 문명 국가에서는 유례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걸까요? 뭐 검사 4명 탄핵 추진, 판사 선출제.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4명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정말 추진하고 있고요. 예. 박찬대 원내대표는 판사도 이제 우리 직접 선출하자 이렇게까지 된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맞설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수사로서가 아니라 민심이 무섭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는 여하튼 앞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세도 약간씩 민주당이 빠지고 국민의힘이 올라가는데 이게 당연히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아무런 변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오르고 민주당은 떨어지는 게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180석에 달하는 의석을 가지고서 검사를 탄핵하겠다. 재판부가 인정을 하고 납득을 하여서 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 검사 4명을 탄핵을 하겠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가급적이면 이제 최근엔 정치를 잊고 살려고 했는데 이재명은 아버지. 그 얘기해볼까요? 이거 정말 압권인 것 같아요. 뭐 강민구 의원. 네, 강민구 최고위원이 이재명은 아버지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뭐 이게 뭐 영남에서는 의뢰 뭐 하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또 해명을 했는데 또 영남 쪽에서는 또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이제 또 뜻밖의 논란들이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학 다닐 때 이제 NL 소위 주사파.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저희 과에 이제 주사파 선배도 있고 해가지고 참 그 형이 저를 아꼈었거든요. 어느 날은 딱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버이 수령이라고 하는지 아느냐. 김일성 어버이 수령, 김일성 어버이 동지. 당시 방공교육에서는 야 어떻게 말이 되느냐. 어버이 수령. 그러니까 이재명은 아버지, 김일성은 어버이 뭐 이런 외관상으로는 적어도 똑같거든요. 뭐 저는 별로 관심도 없고 뭐 저런 황당한 집단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정말 휴먼 스토리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6.25가 끝나고 나서 전쟁 고아들이 정말 많았다. 그 아버지의 역할을 그분께서 해주셨다. 그만큼 그분은 따뜻하신 분이다. 이거 상당히 그럴듯한 휴먼 스토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상 교육을 하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런가. 제가 알기로 이런 워딩이 실제로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선 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따뜻한 아버지일 수 있죠. 이재명의 어버이 같은 그런 은혜에 힘입어서 배지를 달고 8명 보좌관과 함께 수억 원의 세비를 받고 할 수 있는 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뭐 본인의 그런 감정 표현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아버지? 이렇게 약간 좀 불편한 하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50년대 가면서 그러니까 1950년대 네. 그 전쟁고와 입장에선 그런 게 뭐 그래 있을 수는 있다. 저는 뭐 이번에 기왕에 말 나온 김에 기승전 자꾸 진보 보수로 가는데 저 여의도에서 보면 계속 쫓아오면서 김경열 좌파야 우파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요? 있었거든요, 실제로. 네. 이게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 좌파 우파를 따져보면 네. 전 이 말씀이 맞을 거예요. 단언하는데 전 이것에 대해서 뭐 토론할 생각도 있는데 다 1950년대 기준이거든요. 어? 이분들 좌파 우파라고 하는 것은 이승만이냐 정일성이냐 진보 보수 좌파 우파 가장 들뜨고 흥분했을 때가 1950년대 인물 나올 때예요. 기준으로. 기후위기 그다음에 저출산 이런 문제 나오면 둘 다 꿀먹은 벙어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린 그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미. 뭔 이야기를 해 저출산 기후위기에 대해서 맨날 변죽만 올리다 말지 고민도 안 하고.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가 1950년대 인물들을 가지고 색간호를 얘기하냐고요. 저 원래 이렇습니다. 진짜 흥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문열씨 님이 오늘 김경률 다시 봄 이분의 정투력이 부럽다라고 답 주셨고요. 회원님도 회계사님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셨나 봐요. 아 지금 보니 괜찮네요. 지금 보니 괜찮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이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마지막은 국회 상황을 그래도 간단히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또 하나 이슈가 여당이 7개의 상임위원장을 받았네요. 예. 네, 받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신에 이제 사의를 표하기도 예. 했는데요. 사실 여당 내에서도 끝까지 이거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결정은 최선이었다고 보시나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역시 오늘 계속 기승전 뭐로 가냐면 108명 국회의원들 일 좀 합시다. 일당이해라. 네, 네. 이야기 좀 해라. 네. 초선 의원들일수록 네. 과거에는 통제가 안 됐잖아요. 여기에서 통제가 안 됐다는 의미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필요도 없고 본인의 색깔을 내면서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럴 필요가 있다. 응? 자기 색깔로 좀 드러내달라. 조금은 활발하게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회의원 되시려고 한 이유들이 공적인 일을 그리고 국회의원 본연의 감시와 그리고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서인데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얘기하면 지난 2개월 동안 못하면 네. 4년 동안도 못하거든요. 좀 분발 좀 해달라. 음. 네.